지금 보면 문제는 이제 강원도에 지난 주말에 스키장이 개장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이 김포시를 잠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차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강원도로.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다 스키장 들어가고 리조트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 이 중에도 무증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될 텐데 네. 특히 이제 제가 스키장을 말씀드린 건 스키장은 뚫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식당가 이런 데에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스키를 타고 오면 덥잖아요. 네. 네. 그럼 다 이걸 내리고 있을 텐데 과연 이 방역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주말에 본 걸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리프트 대기하는 것도 원래는 거리두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뭐 2m 거리두기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지켜지지 그렇죠.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이 이제 마스크는 다 착용은 하고는 계셨어요. 근데 뭐 그게 거리두기도 안 되고 그 안에 뭐 식당가 같은 곳에서는 뭐 그런 게 좀 잘 지켜질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저도 스키를 다 타보셨잖아요. 이 마스크가 이게 비말용 마스크가 아니라 보온용 마스크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프트를 탈 때 1m 못 뛰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과연 이걸 지켜줄까? 라는 것도 의문이고, 결국은 스키장도 또 이제 스키장이 워낙 추워서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옛날에 이 감기 바이러스가 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스키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약간 또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수도권에서 2.5단계 올라가서 사실 저녁 시간을 보낼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더 막 가지 않으실까 그렇죠. 걱정도 많이 돼요. 저번에 그때 PC방. 수도권이 막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강원도는 그때 이제 1단계였고 저 아시는 분이 이제 당구장을 하시는데 전화하려고 했대요, 저한테. 너무 많이 와서? 새벽 4시까지 아. 사람이 줄 서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 당구 치려고 내려오고 뭐 헬스 술 뭐 먹고 이런 내려오고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것도 헬스를 내려와서요? 네, 뭐 예, 헬스로 네. 내려와서. 운동 매일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못 그 하면 소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사람들도 오기 있고 술 먹는 사람들도 내려와서 술 먹고 대리 타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 과연 올리는 게 이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 대부분 이게 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해야,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거를 빨리 잡아야 경제가 더 기간이 단축돼서 경제도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상 초유의 이제 감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진 수능인 만큼 좀 모든 게 달랐을 것 같은데, 좀 코로나19가 바꾼 수능 풍경 뭐 어떤 게 달랐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응원이 없었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워. 응원이 단체 제일- 응원들이 네. 금지가 됐었죠. 네. 저희 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면은 응원하고 막 맞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심지어 이 벽에 엿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막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기자들도 네, 아예 취재가 안 되죠. 못 고사장을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시험 네, 전에 취재가 안 좀 촬영이 되고. 가능했는데. 그 시험 감독을 들어갔던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능 시험 감독자들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감염이 서로 되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그러고 또 이 수험생하고 가까이 가면 또 서로 불안하니까 네.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도 뭐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상징적인 그 사진 자료가 있잖아요. 그 인천에서 네. 네, 한 수험생이 국경고등학교 학생이. 전신 방호복을 입고 시험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좀 올해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한 가운데 또 사실은 나중에 출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밝힌 내용도 올해 그 수험생들이 그 수능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난이도를 예년 수준으로 해서 뭐 낮춰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가장 좀 1년 동안
어려웠을 것 같고 네. 또 그런 것들이 결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면에서 참 올해 수능은 진짜 유례 없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국장님 말씀하신 이제 네. 방호복 입은 학생이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또 그 주변에서는 방호복 소리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너무 쓰였다라는 학생들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부스럭 비명처럼 나니까 정말 수능 볼 때 요만한 소리에도 정말 예민해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좀 방해를 그 받고 얘기를 있을 거예요. 들으니까 이제 수능 감독관들한테 사전에 공지가 온답니다. 이게 뭐냐면 화장이 진해도 안 되고 향수를 진하게 발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두도 신으면 안 되고 이게 모든 수험생들이 조금 이렇게 향수 냄새 너무 많이 나면 집중이 안 된다. 네. 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도 뭐가 그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장에서도 향기가 향이 나요.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똑똑똑똑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수능 감독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뭐 일당을 얼마를 받으시는가 봐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정도로 이 감독관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조금만 해도 항의 바로 하시니까 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저기 서울인가 어디에서 2분 빨리 종이 치는 바람에 네네. 뭐 이 마킹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그래도 답안지 나눠주는 뭐 그런 소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이 감당이 또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소동에서 끝나지 않고 종 잘못 친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고. 또 맡으시려고. 네. 지금 이제 수능은 이제 어떻게 끝났지만 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대학 면접 네, 바로 맞아요. 시험을 지금 봤더라고요. 논술 보고 시험을 있어요, 지금. 보고 그런 있더라고요. 것들이 계속 있어서 네. 과연 면접을 보러 갔을 온라인으로 때 또 면접을 네. 보는 학교들도 많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네. 보는 것도 특히 이제 안경 쓴 친구들은 네. 계속 이게 김이 서리니까. 서리는데 과연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죠. 그건 또 수능하고는 달리 확진됐을 때는 아예 보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면접은? 네, 논술이나 아. 이런 것들을 대학 안에서 뭐 따로 이제 확진자들을 뭐 분리해서 시험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디 면접을 볼 일이 있거든요. 처음에 대면에서 면접 구술 시험 본다고 했다가 화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할 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 고민되니까 다 이렇게 대학에서도 비대면으로 면접 보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수험표 들고 막 여러 가지 할인 그죠. 받으려고 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것들도 좀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이렇게 강릉에 이렇게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좀 다녀봤는데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보려고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또 뭐 재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억눌렸던 것들이 수능 시험 끝나면 물론 이제 대입 일정에 맞춰서 본인들이 스케줄 조정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주말에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와서 뭐 거기 뭐 맛집들도 좀 가보고 바다도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과거 같으면 왜 수능 끝나면 수능 특수라 그래서 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 많았잖아요. 수험표 들고 뭐 할인해 준다. 네. 뭘 하면은 깎아준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올해는 그것도 기업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들인 것 같죠? 뭐 지금 춘천시가 최근 2단계로 격상한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수능 시험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렇죠. 상황이 우려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2단계로 시행을 했다라고 좀 이유를 댔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저도 그랬지만 네. 되게 답답함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와 하는 그 시기거든요. 네. 다들 수능 안 보셨죠? 제가 수능 1세대. 수능 저희 때 두 번 봤어요. 2번 보신 8월하고 12월하고. 그 수능을 보고 난 뒤는 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2단계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2.5단계를 상향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저도 수능 끝나고 이제 수험표 들고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머리 파마하러. 머리 파마만 했습니다. 파마하고 어디 가셨어요? 파마하고 네. 클럽으로? 서울 어딘가에서 놀았습니다. 네.